자, 수학2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학2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됩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게 1단원. 2단원은 크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분. 3단원은 적분. 이게 수학2의 기본적인 단원 구성입니다. 수학1은 1단원 지수로그,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수열. 그들 간의 관계가 아예 없어요. 그쵸?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몸입니다. 알았죠? 앞에 못하면요, 뒤에 절대 못해요. 중간에 막히면 뒤에 못합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환기를 표방해서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 있긴 해. 근데 그 뒤에 거를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쟤를 이해 못하면. 그래서 최대한 앞에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한 상태에서 넘어가야 돼요. 수학2는 다른 의미로 수학1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생각은 수학1을 좀 더 어렵다고 뽑는데 수학2를 못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다 하나같이 그래프 안 그렸던 친구들이에요. 그래프 안 그리고 꾸역꾸역 이제 식으로만 문제 풀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수학2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내더라도 굉장히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프랑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수학2에서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극한이에요. 우리가 일상어로서 극한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사용했었죠? 극한? 사용해요. 어떻게? 극한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들어봤어? 뭔가 한계에 다다른다라는 표현으로 극한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의 극한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다다른다는 표현은 비슷한데 어떤 끄트머리에 다다른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함수라는 것은 x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y가 결정되는 것이며 그 x와 y의 관계식을 fx라고 쓰는 거죠. 즉 어찌됐든 x라는 게 결정되면 x에 대해서 fx라는 거에 대입을 하면 뭔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선은 그 모든 x, y들이 모여서 만든 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x, y들이 있는 거죠. 이때 어떠한 점 a, fa가 있다고 합시다. 이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x축은 대략적으로 그냥 여기 있다고 할게요. 우리가 시각적인 도움을 위해서. 이때 여기에 있는 어떤 x와 여기에 있는 어떤 x가 있다고 합시다. 그 x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어디로? a로. x가 a로 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x들이 실제로 x는 여기 있죠. 여기는 x고 여기는 y잖아. 맞지? fx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가 x고요. 맞죠? 여기가 y입니다. 그래서 x들이 움직일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인답니다. a를 향해서. 이쪽으로 x가 움직인대요. 그러면은 이 x가 데리고 다니는 y, 다시 말해서 fx 라는 애도 x가 움직이니까 얘랑 얘는 한 몸이잖아. 맞지? 다른 짝꿍이라고. 짝꿍이 움직이니까 얘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A의 근처에 왔을 때 그럼 얘도 어딘가 근처까지 왔잖아. 그 도착 지점이 어디냐?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A로 화살표 향해 갈 때 fx가 어딘가로 가죠. 그 어디가 어딜까? 그러니까 x가 여기로 간다면 fx는 따라서 어디로 가요? 이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얘는 뭐예요? y죠. y가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로 가요? fa죠.
그래서 FA로 향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X도 이쪽으로 향해 갈 때 Y도 따라가겠죠. 맞아요? 짝꿍이니까 같이 움직인다고. 같이 움직여서 야 X야 너 어디쯤이야? 나 A에 거의 다 왔어. 그럼 이 Y도 어디에 도착하는 거야? 나도 FA에 거의 다 왔어 라고 말을 해서 이 양쪽에 있는 애들이 결국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X가 A일 때 fx는 fa에 수렴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fa에 수렴한다 라는 말은 저렇게 한 곳으로 만나면 됩니다. 수렴한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인다는 의미잖아요. 의견을 수렴해라 라고 하는 표현, 그쵸? 전에 어떤 친구가 이야기하던데 지구과학에서 수렴형 경계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발산형 경계가 있죠. 그렇죠? 그 수렴형 경계의 수렴, 모인다라는 의미와 이미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이면 수렴한다는 거야. 그럼 모이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할까? 그걸 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이지 않는 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간단해요. 만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서로 어떤 A를 기준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잖아. 서로 도착 지점이 다르죠. 이런 경우 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 그래프는 절대값 x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건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0을 못 대입하죠. 왜냐면 정의가 안 되니까 분모에는 0을 못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 x가 만약 0으로 간다면 fx, 즉 y라는 애는 한없이 올라가는 듯한 형상을 보일 수 있죠. 이런 경우. 또는 얘 뒤집을 수도 있겠죠. 뒤집어서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일 거예요. 이러한 경우, 이렇게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 즉 그래서 모이지 않아서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발산한다 라고 이름 붙입니다. 특별히 이 발산한다라는 거는 기호로 잘 쓰지 않지만 수렴하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기호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LIM,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라는 값은 f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씁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f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보통 이제 교재에서는 라지 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함수값을 이용해 써도 되고요. 그냥 라지 L로 써도 무방합니다. 즉, 이 기호는 이와 같은 그림을 설명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말하고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썼는데 실제로 X, 여기 있는 애는 A로 향하긴 하지만 A보다 작은 쪽에서 이 오른쪽 방향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X가 A로 오는데 왼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극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왼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좌극한. 그리고 A보다는 작다라는 의미로 A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저 주황색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뭔 극한? 우극한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X는 A에 어디로 도착한다? 플러스에 도착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극한에서 다루는 거는 정확하게 그 지점에 도착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 A 근처에 왔을 때 fx, 즉 y의 값이 어디로 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의 마이너스 A의 플러스 A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X는 A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일단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극한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인데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관이 펼쳐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너무 오랜만에 그리는 거야. x 플러스 1 정도의 그래프는 정말 1초 안에 그려야 됩니다. 이거를 10초, 20초 걸렸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헌데 이때 좀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유리 함수 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쓴 순간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지면 x는 1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즉 정의역이 생깁니다. 정의역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없다는 거야. 이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려진 겁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정의역이 1이 아니라고 했다면 1에서는 점이 찍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와 같이 그려요. 동그라미로. 1,2는 비어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한이라는 표현은 야, 너 어디 왔어? 나 1에 도착했어 를 묻는 게 아니라 나 1 거의 가까이 왔어 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y 값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측의 결과는 실제로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 근처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실제로 극한에서 비어있든 비어있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저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것과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가. 얘처럼 좌극한은 여기 위에 있고 우극한은 아래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않는다면 얘가 비록 비어있을지라도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FA, 도착하는 Y의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면서 걔를 구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수렴한다는 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이 둘이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 fx라는 표현과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 fx라는 것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L로서 같을 때 우리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fa에 수렴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수렴의 의미예요. 이게 수렴입니다. 지금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을 때 발산한다. 또는
한없이 뭔가 올라가고 있을 때, 한없이 내려가고 있을 때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한없이 올라가거나 한없이 내려가는 이 상황을 표현할 기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를 뭐라고 표현하냐?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뭐 영어로 하면 인피니트고요. 옛날에 인피니트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아이돌. 그 아이돌 마크가 얘였어요.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을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은 무한대.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플러스 무한대라고 해서 양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 이 무한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값이 아니에요.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표현하는 기호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은 밑으로 내려가죠. 그걸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요. 실제로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는 수렴과 발산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 보면 이쪽으로 보면은 발산하죠. 근데 딱 요 점만 기준으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그래프들은 보통 다 거의 모든 점에서 수렴을 해요. 수렴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몇 군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다룬다라고 좀 주의 깊게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수렴한다고 생각할까봐 좀 예외적인 이야기를 몇 개 더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y는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x분의 1을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한없이 나아가는 커져가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명명했는데 걔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 이게 얼마냐? 자 보죠.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 fx는 어디로 갈까요? 이 y의 값은 어때? 점점 작아져요. 얼마가 돼요? 0이란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점점 작아져서 결국 계속 밑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한없이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0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용한다면 등호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간대요. 이쪽으로 가면은 얘 y의 값은 얼마가 돼요? y의 값 여전히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봐야지 이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헌데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당장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지, 맞지? 이런 그래프 못 그리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 8페이지 맨 아래 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써먹겠지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수렴하는 어떤 x가
이렇게 하죠.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라는 것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 베타에 수렴할 때, 즉 어떤 a라는 점을 기준으로 fx와 gx가 알파 베타로 각각이 수렴할 때 그런 한 전제가 있으면 이 fx에다가 어떤 c를 곱한 값은 그냥 c 곱하기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a로 가는 fx에 대해서 이 두 함수의 합에 대해서 극한값이 얼마냐, 어디로 수렴하냐 라는 것은 그냥 각각의 극한값끼리 더해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빼기도 뭐가 되겠어요?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 했으면 당연히 누구도 있겠어요? 곱하기도 있겠죠? fx 곱하기 gx도 얼마가 된다? 네, 알파와 베타의 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럼 곱하기를 했으니까 이제 누가 남았어요? 나누기가 있겠죠? 얘도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자, 이때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됩니다.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돼요. 0은 못 대입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인 거는 제외해야 돼요. 즉 gx가 이거 내가 x라고 쓴 거죠. ga라는 것은 절대 0이면 안 되고요. 더불어 베타도 0이면 안 됩니다. 그런 전제일 때만 다음과 같이 나누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꼭 저기 5번에 리미트 x가 1로 할 때 gx는 0이 아니다. 여기다 표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리미트 gx가 이렇게 표현되네요. gx가 0이 아니다. 이거가 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없으면 이 성질을 그러니까 나누기를 못해요.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면 나누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그럼 이 4개의 성질이 결국 우리한테 알려주는 아이디어는 뭐냐? 이걸 다 합쳐서 따지면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극한값을 우리가 계산하려면 원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y의 값을 추측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대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입하면 돼요.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대입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썼던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애들 그냥 1 대입하면 이게 내가 찾는 실제 극한값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이 그래프가 1,4를 반드시 지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질로 인해. 왜냐면은 내가 x는 그릴 줄 알죠? 그럼 얘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한 거고요. 3 곱하기 x 곱하기 x 한 거고요. 5 곱하기 x 한 거고요. 그 다음 거기다 더하기 1 해서 더하기 빼기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규칙, 그러니까 이미 수렴하는 것을 아는 y는 x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전부 다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루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이라는 값은 얼마죠? 얼마예요? 대입하면 된댔죠. 그래서 1 대입하면 얼마야? 0이죠.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런데 리미트 이걸로 하면 좀 그렇다. 자, x제곱 플러스 1로 하면 얼마예요? 그냥 2예요.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둘을 나누기 한 값, 나누기 한 값은 얼마라고?
0분의 2라고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4번 조건에 의해서. 대신 이건 쓸 수 있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쓸 수 있어. 2분의 0이라고. 그래서 0이 됩니다. 분모만 0이 아니라면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지 못하는 애가 존재할 뿐이야. 대입해서 문제가 생긴 애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대표적으로 분모가 0일 때, 또는 아까 저것처럼 요상한 숫자를 대입할 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입을 함부로 쓰지 못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그냥 싹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하려고 해요. 대입을 하는 것을 좀 더 확장해보자 라는 의미로. 뭔 말이냐?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거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시 대입했을 때 숫자가 나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게 답입니다. 문제는 대입했을 때 특수한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우리가 좀 미리 정리해 두죠. 대표적으로 아까 잽니다. 저 절대값 x분의 1이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데 쟤한테 무한대를 대입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온 값은 사실 무한대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 이 무한대분의 1이 얼마가 됐대? 네, 0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했는데 분모가 무한대야. 분자는 1이야. 혹은 1이 아니라 어떠한 숫자든 괜찮아요. 다 0입니다. 다 0이에요. 알았죠?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저 절대값 x분의 1에다 우리가 뭘 극한을 따졌었죠? 이거는 저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다가 적어줘요. 8페이지 맨 아래쪽에. 또 뭐가 있냐면 0을 대입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 x분의 1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게 한없이 커진다 했죠? 발산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0분의 마이너스 c는 얼마가 되겠어요? 음의 무한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더불어 이 무한대 또는 0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이것 또한 무한대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한없이 큰 수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는 거야. 네, 여전히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제곱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대 자체가 이미 한없이 커지는 수이기 때문에 얘의 끝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무한대라고 취급을 해요. 그럼 더하기 곱하기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네, 근데 나누기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나누기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좀 합쳐볼까요? 0분의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네, 무한대입니다.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잖아? 이거랑 맞지?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죠? 무한대는 무한대 곱한 거잖아. 왜냐면 0분의 c에다가 무한대 곱한 거니까. 그럼 당연히 무한대죠. 다시 이게 뭔 말이냐면 0분의 무한대라는 게 0분의 1이랑 무한대를 곱하는 거잖아. 근데 0분의 1이 얼마라 했어? 무한대잖아. 무한대랑 무한대 곱한 거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무한대분의 0은 얼마일까요? 0. 네, 0이죠. 그쵸?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요상한 상황이 벌어져. 이게 무한대분의 0이든 0분의 무한대든 무한대분의 c든 0분의 c든 0분의 c일 때는 실제 얘네 부호가 좀 중요한데 걔네들에 대해서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등장하고요. 무한대끼리 더할 때 무한대끼리 곱할 때는 무한대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거 좀 잠깐 적어 놓고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문제 몇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사실 극한의 거의 모든 경우는 그냥 다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서 안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대입해서 못하는 경우를 다뤄보죠.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된다는 게 이런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하루 왼종일 걸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그려보죠. 48번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려보시죠. 28, 27, 26, 25, 24, 3, 2, 야, 너는 내가 그림 그리라고 했더니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엄마? 어? 응. 잘못했어요. 네. 두 개가 아니니까. 이 그래프는 하나짜리입니다. 땡. 자, 보세요. 말했죠. 이런 그래프, 고작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한 세월 걸린다.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다 하면은 그냥 이 단원, 그 다음 단원을 계속 하는 동안 그래프를 계속 그리려고 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극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요령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에 대한 구성인데 요 정도 가장 초급 함수를 다루지 못하면 걔네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적분을 목표로 한다 하는 친구들은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안 됩니다. 그래프 못 그릴 것 같으면 미적분 때려치고 그냥 확통하는 게 맞아요. 그냥 아예 전형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이에요. 미적분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프 어느 정도 그릴 줄 알아도 미적분 여러분 내신 4, 5등급 떠요. 왜냐면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지원이 이과니 문과니? 이과예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죠. fx라는 애가 2-x와 4-x 제곱이랍니다. 절대값 x가 1 이상일 때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x가 -1과 1 사이일 때 4-x제곱이라는 거예요. -1과 1 사이일 때 4-x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4-x제곱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치? 근데 다 필요 없고 중간에 지우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서. 자, 등호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1,3과 -1,3을 끝으로 그려준 겁니다. 자, 그럼 1과 -1을 바깥쪽. 그래서 2-x예요. 즉 0,2를 지나는 원래 직선인데 이 직선이 1보다 이상일 때 그리고 -1보다 이하일 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비어있죠. 자, 그럼 그래프가 어때요? 1,1이에요. 1 대입하면 1이죠.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끊어져 있다. 끊어졌다. 아니면 그냥 솟구친다.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보통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끊어진 거 찾으라는 거죠. A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A에서 끊어지거나 솟구친 거 따지라는 거예요. 누가 A예요? 네, 끝.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이 이미지가 중요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다? 끊어진다. 아니면 솟구친다. 이런 이미지를 좀 쌓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식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에서 식을 이끌어내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수학 2에서는. 알았죠? 뭐라고? 야, 다시 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a에서 x는 a에서 끊어졌거나 아니면 솟구치는 그림이어야 돼. 저 그림에서 끊어진 부분이 어디예요? 이 그림에서 끊어진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끊어졌죠? 끊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표현으로 좌극하는 얼마예요? 다시 표현해볼까요? 이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하는 얼마예요? 3이에요. 이때 말하는 a는 x를 의미하고요. 극한값은 y를 의미합니다. 좌표에서 뭐라고 하잖아. x좌표, y좌표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x에서 왼쪽으로 오는 애의 y좌표는 얼마냐는 거야. 도착 지점이 3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fx는 얼마예요?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y좌표가 어디에 도착해요? 1에 도착하죠. 둘이 달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끊어진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끊어져 있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말을 해야 내가 좀 더 설명이 됩니다. 처음에 극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 이런 건 안 되고요. 그거는 어떻게든 그리려고 해야 되고 못 그리겠으면 설명은 해줄게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차함수, 직선은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까먹었는데요. 네,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되살려야 됩니다. 알았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괜찮아요. 수학토에 안 나옵니다. 수학토에 걔네들 이제 안 나와요. 걔는 미적분에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52번 보겠습니다.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얘랑 y는 t. 여기는 x고 맞죠? 얘는 t죠. 그럼 이 t는 상수로 보는 겁니다. 그럼 y는 t라는 선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거 가로선 의미예요. 알았죠? 가로선이야.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y는 t라는 가로선의 이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설정한대요. 수열 단원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걸 n이라고 쓰면은 an이라고 썼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알았죠? 그런 느낌입니다. 수열에서 뭐 n과의 뭐 다룬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그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절대값 그려져 있는 거 어떻게 그리죠? 그래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접습니다. 이 0보다 아래 부분이 있는 거를 여기 이 부분을 접어요. 접어 올린다고 표현할게요. 접어 올립니다. 이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예요. 저거 못 그리면요? 네, 안 된다 했어요. 이건 그릴 수 있어야 해요.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하세요. 알았죠? 정리해봅시다. 다시 이런 형태. 전뜻값 f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냐면 y는 fx의 그래프에서 이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접어 올리는 겁니다. 접어 올린다. 그럼 필연적으로 보통 뾰족한 부분이 생겨요. 보통 뾰족한 부분이 생긴다. 알았죠?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 자, y는 t라는 걸 내가 지금 얘라고 볼게요. 얘가 y는 t야. 왜냐면 t라는 말은 변한다는 의미거든. 변할 수 있다. 자, 여기 이렇게 봅시다. 이 주황색과 얘랑 교점이 몇 개죠? 여기는 몇 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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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왜냐면 주황색과 보는 거니까 교점이 없죠. 그럼 t가 바뀜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맞나요? 그걸 함수로 어떻게 쓸 거냐? 일단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가 그래서 누구야? 라는 겁니다. 이 점은 원래 어디 있던 애죠? 여기 있던 애죠. 얘 이름이 뭐야? 그렇죠. 꼭지점이죠.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 얼마였냐는 거고 꼭지점은 0,-1이죠. 그걸 절대값 했기 때문에 0,1이 됩니다. y는 이에요. y좌표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럼 이 ft라는 애는 일단 이거부터 하죠. 내가 원하는 게 t의 우극한과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리미트 여기다 하자.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 ft와 t가 1로 가는 우극한 f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이미지를 쌓아가도록 할게요. 우극한이라는 것과 좌극한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온다라는 의미고 좌극한은 왼쪽에서 온다라는 의미죠.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0의 우극한이라는 건 0보다 살짝 큰 수.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대략 0.01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잘 와닿지 않아요. 원래 문제풀이는 뭐냐면 ft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극한을 보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수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만 더 쌓자고 우극한이라는 말은 살짝 큰 수입니다. 살짝 큰 수. 우극한은 0보다 살짝이라면 좀 그런 거예요. 조금 큰 수. 그래서 0.01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의 우극한은 얼마일까요? 1.01 정도로 할게요. 즉 내가 이 가로선을 그릴 건데 가로선이 0.01일 때 교점 몇 개냐고 물어본 겁니다. 몇 개처럼 보여요? 네, 4개. 이게 답입니다. 그럼 1.01이면 어디예요? 여기보다 살짝 위죠? 교점 몇 개예요? 네, 2개입니다. 이 둘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와 베타고요. 그에 따라 베타분의 알파는 2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근데 말했다시피 원래 문제풀이는 FT를 그리는 겁니다. FT라는 것은 T가 0보다 작을 때 아까 여기 있을 때 교점 몇 개라 했어요? 0개고요. T가 0일 때 교점 몇 개예요? 2개고요. T가 0과 1 사이일 때 교점 몇 개죠? 4개죠. T가 1일 때 교점 몇 개예요? 3개죠. 맞아요. 그리고 T가 1보다 클 때 어때요? 교점? 네, 2개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야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수학 하에서 했던 겁니다. 이따위로 생긴 거. 정의역에 따라 이게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에 따라 함수가 다르게 그려지는 거 그리는 거 연습을 했던 거죠. 어떻게 그려지냐면 1과 1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0일 때는 2, 0과 1 사이의 선은 4, 1일 때는 얼마죠? 3.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2. 그래서 동그라미와 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주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 0의 좌극한, 미안해요, 우극한이라 했죠. 0의 우극한은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누구야? 여기죠. 여기서 0으로 가는 이 FT의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 FT야. 이 선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따라간다고.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야?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거죠. 그럼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이 색깔 중에? 붉은색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0으로 가는데 이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내가 도착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로 가는 우극한이죠. 1은 누구 어떤 색깔의 1의 우극한이 될까요? 1의 우극한은 어떤 색깔이야? 얘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2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0의 좌극한은 얼마일까요? 네, 0입니다. 1의 좌극한은 얼마일까요? 4예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다루어주면 됩니다. 이게 다 이해가 갈 리가 없는데? 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극한은 도착 지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도착할 것 같은 곳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도착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죠. 그쵸? 얘는 그냥 갑자기 훅 넘어간 거니까, 맞지? 반전을 생긴 거라고, 얘는. 이쪽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 4죠. 그래서 좌극한도 4.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도착할 것 같아? 2에 도착할 것 같아? 아니지. 이것만 보면 4로 도착할 것 같아. 막판 뒤집기, 반전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쪽에서 오고 있다면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 y의 좌표가 0에 도착할 것 같아. 그게 좌극한이고요. 어디에 도착할 것 같은지가 질문인 거지, 어디 도착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추측의 영역이에요. 알았죠? 눈으로 보는 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실제로 우리가 대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뭘 하자? 약간 근처에 있는 걸 보자. 즉 0.01이면 여기잖아, 맞지? 여기에 함수값을 그냥 부르면 됩니다. 1.02는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에 함수값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x가 어디일 때, 뭐 t지만 t가 어디일 때 y의 값을 보는 겁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잘 모르는 친구는 대표적으로 x랑 y를 구분을 못해. 내가 뭘 보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거부터 좀 잘 봐줘야 됩니다. 물론 대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그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입을 이용해 문제를 풀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죠. 가우스를 2학기부터는 좀 더 많이 냅니다. 안 나오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우스에 대해서 안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근래에 나왔던 학교들 불러주면 영석고, 의여고, 효자고, 송영고입니다. 사실상 다 했다는 거야. 알았지? 송영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의고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송호고는 정보가 없어요. 학교인데 보통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 말해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가우스예요. 근데 뭐 경민고도 나오고 다른 학교도 나오고, 사실 안 나오는 학교가 이제 더 적어진 시점이라서 교육과정에서 빠진 건 맞습니다만 안 나오는 학교가 좀 적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우스를 간단히 설명을 할 건데, 정말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너무 소리 지른 것 같기도 하고 목이 좀 아프구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저 유형 3 상단에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우스 x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의미가 정수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걸 이제 표현한 게 그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x보다 크지 않다는 건 x 이하의 최대 정수, 이런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서 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정수 부분을 의미하려면 사실은 소수 부분이 먼저입니다. 상용로가 할 때 이야기했는데 소수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요? 껄껄껄. 답한 경우를 별로 못 보긴 했어요. 소수 부분은 0보다 큽니다. 0보다 커요. 0과 1 사이입니다. 반드시 0과 1 사이가 소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을 만들고 고민하는 겁니다. 즉 1.1이 있어요. 가우스 1.1은 얼마일까요? 1이 돼요. 그렇죠? 가우스 마이너스 1.1은 얼마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9라고 써야 되는 거라서 네, 마이너스 2입니다. 소수 부분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소수 부분이 먼저라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이 x보다 이하의 최대 정수.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3은 얼마? 정수는 그냥 쓰면 됩니다. 정수는 그냥 쓰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하의 최대 정수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로 인해 이 가우스 x라는 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가우스 0은 0, 0.1도 0, 0.2도 0, 0.3도 0, 0.4도 0, 0.5도 0, 0.9도 0, 1에서 말했다시피 정수는 가우스 정수는 그냥 나와요. 가우스 정수는 그냥 정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 정수에서는 y는 x 위에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우스 1은 1, 가우스 1.1도 1, 가우스 1.2도 1, 가우스 1.3도 1, 1.9도 1 이렇게 그려져요. 2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3까지만 그리죠. 3일 때는 3이에요. 자, 왼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이너스 0. 가우스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이고 가우스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이고요. 가우스 마이너스 0.1도 마이너스 1이에요. 딱 0에서만 올라가는 겁니다. 끊어졌죠? 근데 아까 전에 끊어지면 뭐라 그랬어? 네, 발산한다라고 말했죠. 가우스가 잘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발산하는 게 맞습니다. 많아요. 발산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주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2일 때도 이렇게, 마이너스 2는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y는 가우스 x예요. 근데 가우스 x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대입을 한다는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꽤 유의미하게 적용돼요. 대표 문제만 해볼까? 네, 56번 그냥 보죠. 이건 상단에 그려주시고요. 56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k로 갈 때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가우스 2x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알파예요. 그럼 이게 수렴한다는 거죠. 수렴한다는 말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확인하라는 거냐면 이런 게 뜬금없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냥 좌우극한 확인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좌우극한 확인해달라.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우스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좌우극한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좌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런데 K가 정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존재한데 좌우극한이 같대. 이게 특이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봅니다. 리미트 x가 k로 가는 우극한과 리미트 x가 k로 가는 좌극한을 봅니다. 좀 어려워진다고 느낄 수 있는데 뭐 어렵습니다. 아까 우극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의 그래프는 이미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이딴 혼종은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할 건데 우극한은 뭐라고 생각하자? 약간 큰 수, 조금 큰 수를 대입하는 거랬죠. K가 아니라 K.0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실제로 여기에도 원래 K.01이라고 쓰는 게 맞겠지만 요 얘는 문제가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둘은 평등하진 않아. 얘는 아주 문제의 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입을 하는데 반면 얘는 그냥 대입해도 돼요. 그렇죠? y는 x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k라고 보죠. 자, 가우스 K.01은 얼마일 것 같아요? 정수 부분 누구야? 얘가 정수 아니야? 그거 그냥 k예요. 그럼 얘는 이 K.02는 얼마예요? 2K.02 2K죠. 약분됩니다. 이렇게 K로 약분되죠. 자, 얘 보죠. 잠깐, K의 정확한 0.01을 뭐 하는 거겠어요? 이번엔 뺀 거죠. 그래서 K 빼기 0.01이라고 봅시다. 그거의 제곱 더하기 K분의 1. 얘는 여기에다 2 곱한 거죠. 2K 마이너스 0.02라고 보죠. 자, 근데 K에서 0.01을 뺐어. 그럼 얼마일까? 그거의 가우스는? 그쵸. K-1입니다. 그럼 이 K에서 0.01을 뺀 거의 가우스는 얼마일까? 2K. 네, 맞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2K-1이죠. 뭔 말이냐면 어떤 2K가 있는데 2K보다 0.01 뺐을 때의 함수값이야. 근데 여기가 2K잖아, 맞지? 그거보다 한 칸 내려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K.0이면은 2K보다 살짝 옆이니까, 맞지? 정수랑 똑같은 값인데 2K에서 0.1을 살짝 뺀 함수 값은 밑으로 내려온다고 말하는 거죠. 어려워요. 가우스는 어렵습니다. 가우스는 어려워서 우리가 학교 시험에 잘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엔 내고 있더라고요. 자, 얘랑 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요.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2K 마이너스 1, 2 K 플러스 1분의 2라서 이거를 풀어주면 K가 안녕.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협소해서 그냥 암산으로 하고 싶은데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K제곱 마이너스 K는 1이 되네요. 그리고 K가 1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를 더하는 것이므로 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네요. 10분 쉬었다 하자.